본격적으로 진보 보수 좌우 읽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진보적인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에서는 대왕고래의 실패 최종 확인, 진상을 밝히고 되풀이 막아야 한다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내용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의 경제성이 없다고 확인을 했다고 한다.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안덕근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나 되는 그 양이다라고 추임새까지 넣었는데 최악이네요. 이것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결과는 혈세 1200억여 원 투입 뒤에 실패 판정. 국가 정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악용되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와 공직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왕고래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는 사설이었습니다. 이 윤석열 씨의 대왕고래 사기 사건이죠. 왜냐면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됐다고, 심지어 무슨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배다라는 이런 거짓 뉴스까지 퍼뜨리면서 마치 지지율을 자기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로 자꾸 떠오르는 건 지지율이에요. 내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나를 부정당하는 것 같고 국민들 앞에 나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대왕고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집권 시기 5년 동안에 내가 무언가 쫓기고 무너지고 있는 어떤 지지율 하락의 어떤 움직임을 되돌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을 거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핵심 참모라는 사람들이 아마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다 속였을 거라고 봐. 네네. 가능합니다. 대통령 가능하고 이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다 뒤집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에서부터 먼저 이것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근거들을 본인이 판단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도 참모들에게 휘둘렸다. 그리고 참모들 같은 자들도 제가 잘하고 표현하는 거는 어떤 국가의 국고가 120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과정들이 미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과연 이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 지지율에 쫓기면 이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판단들을 다 불신할 수도 있다. 결국 국가 통치자에 대한 국가적 신뢰가 무너지는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것에 딱 투명하게 그 절차와 과정, 실패의 원인들을 국가가 밝혀내야만 아마도 이 국민들의 어떤 분노심이 일어나는 걸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율에 대한 쫓김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요. 그러한 상황을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책임지고 대왕고래 실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왕고래 사건이 대왕고래가 아마 윤석열 지지율이 30%로 주저앉으면서 그렇죠. 네. 20%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올 때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우리 신정현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지율에 쫓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자원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1위부터 채산성 또는 수익성에 따라서 뭐 1위부터 해야 되는 거 수익성 따라서 막 10위, 100위까지 쭉 라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이게 로또처럼 돈 조금 들여가지고 1200억 들여서 우리가 삼성전자 시총 5배, 10배 만들어보자. 야, 큰 사업 없냐? 큰 사업을 해야 국민들이 뒤집어진다라고 무리하게 좀 끌어올린 것 같아요. 순번을. 다른 사안에 비해서. 맞아요. 끌어올려서 대통령이 야, 이거다. 이건 명확하다.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대박이면 무조건 좋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많았던 게 포항이 이명박 정부 때 지열 발전한다고 무리하게 땅 파다가 포항 지진 때문에 지금도 소송 중이거든요. 대단하네요. 보통 지역에서 보통 지자체에서 특히 그 수도권이 아닌 지자체에서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하면 보통 주민들 좋아할 것 같잖아요. 포항 주민들은 아직 포항 지진으로 소송 중이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바다를 뒤집어 파서 천연가스가 나온다? 시민들이 대부분 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포항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왕고래를 무리하게 진행한 건 결국 지역 주민도 아니고 산자부와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해결해야, 이거 어떻게든 진상규명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오히려 대왕고래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해서 밝혀내야 된다.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지역 개발 그렇죠. 사업이라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1,200억 원인지 그렇죠. 실제로는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사업하면서 기업들한테 뭐 후원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해봐야 됩니다. 실제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이슈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다음 이슈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BBC 인터뷰에서 북한 그 핵 폐기 말고 핵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보수 매체다 보니까 동아일보에서는 이거 북핵을 용인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게 화들짝 놀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북미 핵 동결 합의 수용, 예. 북핵 용인의 잘못된 신호 안 된다라는 사설을 썼는데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만나겠다는 조건을 건 것인데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북한을 핵 국가라고 부르면서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핵 동결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는데 북미가 ICBM 폐기에 국한된 스몰 딜에만 합의를 한다면 북미 협상은 진전되는데 우리의 안보 위협은 커지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동아일보는 이재명의 핵 동결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논조를 세웠습니다. 근데 저는 보수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북핵을 어떻게 폐기시킬 거예요? 북한이 핵이 있는데 뭐 동결이야 뭐 어떻게 협상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쳐도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좋지. 근데 뭐 어떻게 없앨 거야?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보수 매체들 특히 방법도 얘기 안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북한 문제 전문가 우리 북한 대학원 출신 신정은 의원님 한번 인사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되게 부담되게 소개하네. 아니 저는 이미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은 우리나라만 어찌 보면은 과격할 정도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네. 있어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 뭐 인도, 파키스탄 같이 이제 국가 전 세계적 인준을 받진 않았지만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와 같은 지위를 얻고자 아마 마지막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다만 이제 그러한 핵 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얻고자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체제 보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인민으로부터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통치 지분을 가져가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전 국제사회로부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 이 두 가지 요구가 충족되어야만 네. 사실은 핵 동결이든 뭐 핵 폐기든 그 무엇이든 협의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카드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네. 지금 현재적 조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외화벌이가 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외화를 통해서 어떤 국내적 통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 무기가 존재했을 때 비로소 국가 통치의 어떤 권력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남한의 어떤 위협이나 남한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확고한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 동결 수용은 네. 그 밑바탕의 핵무기 자체를 인정하는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위험하다, 큰일 날 소리다라고만 하기보다는 이것이 실제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지 안 될지 현실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지금 뭐 예. 백가님이 핵 균형이 대안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한도 핵무장해야 된다. 아니면 주한미군이 핵을 가져와야 한다 등 핵 균형을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저한테 얘기했나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저는 일단은 동아일보가 사실은 네. 저는 이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핵 동결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 바뀌는 거 없죠. 트럼프가 사실상 그 미국을 김정은을 리를 로켓맨으로 부르는 건 핵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공언을 해야 사실은 대한민국이 북한이 핵이 없다고 핵무기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그 국제적인 효과가 없다. 사실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부정해봐야 뭐합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북한이 핵도 없는데 대한민국이 국력을 키우면 왜 키웁니까? 네. 핵이라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있는 국가에 이미 사실 국제적으로 용인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도 그렇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네. 군사적으로도 뭐 핵무기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 너네 주한미군 빼는 순간 워싱턴으로 핵이 날아간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아, 그러네요. 북한이 핵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동아일보 말대로 무슨 대한민국 위협을 그렇게 크게 불러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있는 핵을 있다라고 해야지, 뭐, 없다라고 한들,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핵 없는 나라야라고 해서 북핵이 없어지면 부정해보겠어. 근데 내가 없다고 해도 있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문제적인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핵 동결이라는 발언이 그리고 핵팩이랑 뭐가 다른지 이런 예. 부분도 좀 기초적인 부분에서 좀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 더 이상의 핵 개발과 핵 무기 자체를 더 개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핵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들을 멈추는 것이죠. 완전히 프리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수준에서부터는 더 이상의 핵무기가 늘어나지 않겠죠. 근데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핵무기 자체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거기서부터 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서울대학교 김병기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기당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기를 폐기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얼마 정도의 어떤 경제적 보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북한에 주는 방식으로 딜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국제사회가 그 북한을 용인한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핵 무기 자체를 감축시켜 나가는 네. 이러한 어떤 협상이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학자들의 인지도 있고요. 하지만 핵 폐기와 핵무기 폐기 이거를 또 동일시하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게 네네. 현재 조건에서 북한에게 핵 폐기를 요구하고 협상을 시작하면 북한은 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핵 폐기를 하는 순간 그 어떠한 조건에서도 아마 최근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폐기했다가 약속을 우크라이나가 그랬고요. 그리고 또 리비아가 그랬죠. 그 통치자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어떤 최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 권력을 조금 더 위협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핵 폐기로 딜을 시작하는 순간 아마 이야기 자체 접근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북핵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WTAP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400명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아요 400개 돼야겠죠? WTAP 좋아요와 함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월, 화, 수 2시, 6시 센터필드 라이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인데요. 중도 보수죠. 한국일보에서는 대미 투자 관련해서 3,500억 달러 미국에서 500조 달라는데 야 이거 통화 스와프 없으면 그냥 거부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입니다. 안전장치 없는 3,5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 거부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를 통화 스와프 없이 받아들인다면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미국이 바라는 투자액은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분량인데 입금한다면 외환 보유고는 이내 600억 달러대로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강경하고 약간 완고한 입장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피고레오님이
약간 이제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협상 잘했다면서 거짓말 안 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잘 됐다. 아우 정상회담 아주 좋았어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폭삭 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한 게 없죠. 네네. 솔직히 말하면 협상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아. 서로 웃으면서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정부의 분위기상 뭐 봤잖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네네. 대통령이 얼마나 수모를 겪으며 나가든 남아공 대통령 봤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게 얼굴을 못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협상 자리보다는 두 정상이 화기애애했다. 아마 그 정상의 성과는 그 정상회담의 성과는 그 정도일 거고요. 아마 그때부터가 우리의 어려운 광야 생활의 시작이 된 겁니다. 뭐냐면 협상하고 합의한 게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합의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인데 3,500억 달러 처음엔 기업 투자라고 얘기했다가 기업 투자가 아닌 현금 달러라고 또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이거에 필요한 우리가 무제한 통화 사프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한 응답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는 더 어려운 외교적 협상이 난항에 겪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뭐 한 게 뭐이냐 빈깡통 외교한 거냐 말씀하시는데 아쉽지만 그날의 회담은 그 빈깡통이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부터 그 깡통에 뭔가를 채워가야 되는데 한국일보가 이런 점에서 좀 한편으로는 현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일보의 이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맞아 국가의 IMF 위기를 다시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이번 협상이 중요해 하지마 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협상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국민들의 여론적 지지가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대미 협상의 협상력을 키우는 아주 키포인트가 될 건데 그런 점에서 한국일보가 조금은 이재명 정부의 숨통을 틔워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 와중에 서양희님이 왜 좌파하세요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저희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극단적인 개딸, 극단적인 태극기도 아닌 어떻게 보면 논리와 합리성을 갖춘 진보 보수 함께하고 있는 센터필드다라는 설명 드리면서 WTAP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양희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론을빵님 피곤해요님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월화수 2시 6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400명이 보고 있으니까 좋아요 400개를 목표로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받겠습니다. 구성민님 화이팅 말씀해주시고 혼술TV님 우파는 협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댓글에서 치열한 치열하네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이게 가장 오늘 핫한 이슈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얘기가 아무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수인 문화일보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조희대 청문회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가짜뉴스 음모론 퍼뜨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는 음모론 편 뒤에 대법원장 청문회 여는 여당의 폭거와 헌법 유린이라고 하면서 네. 뭐 문화일보는 보수 중에 보수 행동대장이잖아요. 빨간 조선일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여당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상정해서 통과가 되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예고도 없이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자는 안건을 상정했고 근거 없는 음모론에 입각해서 판결 내용까지 따지겠다는 것으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폭거다. 거의 뭐 비판 사설입니다. 그니까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 행정권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수두룩하다. 비밀 회동설의 발설자인 유튜브조차 근거가 없는 설이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문화일보는 이 법사위에서의 이 청문회 자체를 좀 비판하고 있는 사설을 썼습니다. 예, 지금 이 청문회 상황 때문에 굉장히 좀 난리인 것 같아요.